4억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법정 증인석에 섰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원고 박영숙 씨는 피고 조병수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 친구의 조카였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4억 원을 가져간 사람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3년 전 남편이 죽던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혹시 남편 보험금 믿고 노후 준비했다가 한 방에 날린 분 계십니까? 저처럼요. 저는 올해 67,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평생 남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식당에서 일하다가 이제야 좀 쉴 수 있나 했는데 그 돈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들어보시다가 남 얘기 같지 않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어머니들이 어디선가 겪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새벽 대리운전 나갔다가 졸음운전 차에 치였습니다. 그때 남편 나이 64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빚이 있었다는 것을요.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 친구 보증서 줬다가 떠안은 빚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혼자 갚았습니다. 식당 일 더 늘리고 새벽 청소 일도 했습니다. 1년 걸려서 다 갚았습니다. 딸도 아들도 몰랐습니다. 알면 걱정할까봐 숨겼습니다. 빚을 다 갚아갈 때쯤 남편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1억 5천만 원. 거기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받았던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합하면 4억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400, 000, 000, 제 평생 이런 숫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딸애가 그날 저녁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보험금 나왔어요? 그래, 나왔다. 그럼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그 돈 절대 아무한테도 빌려주지 마시고요.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으면서 살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안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놈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통장 관리 잘하세요. 요즘 사기꾼 많아요. 절대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애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는 고마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즈음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마트도 가고 복지관도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에 울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남편이 없다는 게 새삼 실감났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우연히 만난 미선 언니가 그랬습니다. 영수가 너 혼자 사니까 많이 외롭지? 나도 혼자 살다가 작년에 실버타운 들어갔어. 진짜 좋더라. 사람들도 많고 밥도 해주고 아플 때 간호사가 살펴주기도 하고. 실버타운이요? 그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야. 적당한 데 들어가면 관리비만 내면 되는 데도 많아. 너 그 돈 있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실버타운. 혼자 있지 않아도 되는 곳. 아플 때 누가 챙겨주는 곳.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 어르신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한강 로얄 실버 레지던스 상담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르신 남편분 회사에서 유가족 복지 차원으로 실버 주거 시설 우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남편 회사에서요? 예, 맞습니다. 조병수 이사님께서 직접 유가족분들 챙기고 계십니다. 조병수, 그 이름을 들으니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 친구 조카라고 몇 번 집에 놀러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남편이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아, 조 이사님이요. 그분이 지금 거기 계세요? 예, 실버 사업 총괄하고 계십니다. 어르신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한강 로얄 실버 레지던스를 보러 갔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신도시 한복판에 새로 지은 건물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가니 좋은 냄새도 나고 피아노 연주도 들렸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조병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좀 쪘고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병수 씨 오랜만이네요. 네, 어르신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형님 소식 듣고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는 정말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한번 둘러보시죠.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가 안내한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싱크대,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여기 입주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지금은 분양 초기라 4억 정도면 평생 거주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 없으시면 되팔 수도 있고요. 요즘 실버 시장이 좋아서 값도 오를 겁니다. 4억? 제 통장에 있는 돈 전부였습니다. 그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어르신 생각해 보세요. 은행 이자는 1년에 얼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긴 자산 가치도 있고 어르신이 실제로 사실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 말이 솔깃했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병수가 살짝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르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자녀분들이 부모님 노후 자금에 관심 많으십니다. 물론 좋은 뜻이겠지만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르신 명의로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나중에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애들이 내 돈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우리 애들은 그럴 애들이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어르신, 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이 가격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500만 원 올라갑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딸한테 전화해 볼까 했지만 괜히 걱정시킬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또 잔소리 들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 결정했습니다. 제 돈이고 제 인생인데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조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수 씨, 저 계약하고 싶습니다. 어머, 정말이세요?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내일 바로 오시죠. 그렇게 저는 통장을 들고 다시 한강 로얄 실버로 갔습니다. 계약서에 이름 석자를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이제 어르신도 한강 로얄 가족이십니다. 병수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조병수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방금 제 인생 전부를 넘겨줬다는 걸. 2달이 지났습니다. 입주 날짜가 다가오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짐도 미리 정리하고 이사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한강 로얄 실버 레지던스 공사 일시 지연 안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일시 지연이라니.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시행사 자금 조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가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지연. 제게 그 단어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안 받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 창구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이게 사기인가요?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송 준비 중이고요.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겁니다. 그리고 전액을 다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4억.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돈. 제가 1년 동안 빚 갚느라 악착같이 모은 돈. 그게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왜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실버타운에 투자했던 거 있잖니. 그게 공사가 지연됐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설마 전부 넣은 거 아니죠? 대답을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뭐라고 했죠?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맨날 혼자 결정하세요? 우리가 뭐 엄마 말 안 들어준 적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지금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4억이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아버지가 목숨 걸고 번 돈인데. 엄마는 맨날 혼자 결정하시고 나중에 미안하다고만 하시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귀에 대고 있던 핸드폰이 무거웠습니다. 딸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진짜예요? 그래. 엄마,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결정을 해요? 우리가 뭐 엄마 무시했어요? 왜 혼자 다 떠안으려고 해요? 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너희한테 짐 되기 싫었어. 엄마가 짐이 아니라 엄마가 혼자 결정한 게 짐이에요. 우리도 가족인데 왜 상의 안 하세요? 이제 어떡하려고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호 씨한테 들었어요. 응?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요즘 아이들 학원비도 있고 저희도 대출 상환하느라 좀 빠듯해서요. 죄송해요. 알아,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어머님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다들 각자 살기 바쁜 거였습니다.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바보 맞나 봐. 당신 고생해서 모은 돈 내가 다 날렸어. 애들한테도 원망 듣고 이제 어떡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한강 프라임 시니어 레지던스 관리사무소입니다. 로얄 실버 입주 예정자분들을 위한 임시 거주 프로그램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임시 거주요? 예, 공사 재개될 때까지 저희 다른 시설에서 우선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생활비만 내시면 됩니다.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이번 달 안에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순위 고객님들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우선순위, 혜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옷, 남편 책, 아이들, 어릴 적 사진, 하나씩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딸애가 올라왔습니다. 엄마 정말 나가실 거예요? 그래, 엄마가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엄마 그 말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가 언제 엄마를 짐이라고 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혼자 살아보고 싶다. 어디 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딸애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삿날 짐을 싸서 프라임 레지던스로 갔습니다. 로비는 깔끔했지만 로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방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싱크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생활관리비 안내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월 관리비 외에 식당 이용료, 프로그램 참가비 이런 게 따로 나갑니다. 서류를 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연금이랑 전세 이자로는 빠듯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낮 시간에 청소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관리비 일부 면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요? 예, 복도랑 공용공간 청소입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 설거지하다가 이제야 쉬나 했는데 또 청소를 하라니.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버타운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낮 12시까지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래. 원래 입주민인데 돈이 없어서 일한대. 쯧쯧 불쌍하게. 사기당했다면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살아야 하니까요. 어느 날 복도를 닦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거기 좀 더 닦아줘요. 발자국 남았어요. 올려다보니 파마머리에 립스틱을 바른 할머니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아줌마 나이가 어떻게 돼요? 67입니다. 어머, 나랑 비슷하네. 나는 72이야. 근데 왜 여기서 청소를 해요? 대답하기 싫었지만 어쩐지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어서요. 사기당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할머니가 한참을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비슷해요. 나는 자식한테 당했어요. 예.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나는 김순자예요. 잘 부탁해요. 그렇게 저는 순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언니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나 오늘 이상한 거 봤어. 뭐요? 상담실에서 어떤 할머니가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 봤는데 그 옆에 아들이 있더라고. 근데 할머니 표정이 이상했어. 울먹이는 것 같았어. 그게 왜요? 나도 몰라. 근데 뭔가 찜찜해. 여기 뭔가 이상해. 어르신들한테 자꾸 뭘 사인하라고 하고. 순자 언니 말을 듣고 있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뒤 청소를 하다가 휴지통에 버려진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보니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동의서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주민 사망 시 레지던스 내 자녀 예치금 및 위탁자산의 정산 권한을 운영사에 위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으면 남은 돈을 운영사가 가져간다는 말인가요? 순자 언니한테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언니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잖아. 우리가 죽으면 우리 돈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어떡하죠? 증거를 모아야 해. 이런 서류들 버리지 말고 다 모아둬. 그날부터 저는 청소하면서 버려진 서류들을 몰래 챙겼습니다. 계약서 복사본, 영수증, 메모지, 쓰레기통에서 건진 것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윤 선생이라는 할아버지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들었소? 당신들이 뭔가 하고 있다면서. 얘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나도 끼워주시오. 나도 여기서 이상한 일 많이 봤소. 윤 선생이 꺼낸 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이거 좀 보시오. 신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피의자 조병수 집행유예 선고. 10년 전 기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전과자였어요? 그래요, 내가 알아봤소. 조병수라는 작자 10년 전에도 비슷한 짓 하다가 걸렸소. 그럼 우리 남편은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저한테 말 안 한 걸까요? 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병수, 전과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지가 붙었습니다. 한강 시니어 그룹 통합 설명회 안내. 한강 시니어 그룹.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안내문을 보니 한강 로얄 실버 레지던스도 그 그룹 소속이었습니다. 공사 재개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또 속는 걸까? 순자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설명회 같이 가요. 왜? 뭔가 이상해요.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 가보자. 나도 궁금하긴 해. 설명회 안내문을 다시 보는데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 시니어 그룹 대표이사 조병수. 그리고 그 옆에 더 작은 글씨로 적힌 양력. 2015년 부동산 컨설팅 대표. 10년 전입니다. 바로 그 전과 시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감추고 있구나. 자기 과거를. 설명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식당 옆 강당에 의자들이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명단을 체크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숙입니다. 예, 여기 있네요. 들어가세요. 순자 언니와 함께 맨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쪽에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조병수였습니다. 한강 시니어 그룹 운영총괄 이사 조병수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손을 모은 채 한참 동안 펴지 못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예, 제가 돈을 잃게 만든 사람입니다. 병수는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노후가 참 어렵습니다. 연금은 부족하고 금리는 낮고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지요. 그래서 저희 한강 시니어 그룹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투자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스크린에는 넓은 잔디밭과 웃고 있는 어르신들 사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한강 로얄 실버 레지던스 공사 재개 발표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걱정하셨죠? 한강 로얄 실버 입주 예정자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 조달과 행정 절차 문제로 공사가 잠시 지연되었지만 드디어 내년 상반기 재개가 확정되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빠르게 강당 전체로 번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제게라니 믿어도 되는 걸까요? 병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상속 플랜, 위탁 플랜, 투자 수익, 그럴듯한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화면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위탁자 전원 합의 시 본 그룹 내 레지던스 간 자산권리 통합 이전 가능. 무슨 뜻일까요?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갈 때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병수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병수의 손길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르신 오늘 설명 괜찮으셨습니까? 그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병수 씨,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병수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영숙 어르신? 그래요, 박영숙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수가 재빨리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가 제가 사는 집이에요. 청소하면서요. 병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밖에서 말씀 나누시죠. 그는 저를 강당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도 끝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청소를 하신다고요? 예, 관리비 내려고요. 제 돈은 다 어디 갔나요? 병수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입주민분들이 계셔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병수 씨,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10년 전에도 이런 일 했죠? 병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신문 봤어요. 당신 전과 있죠. 투자 사기로 집행유예 받았죠. 병수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어르신 그건 오해가 있는 사건이었고요. 오해요? 그럼 지금 이것도 오해예요? 제 4억은요? 여기 계신 분들 돈은요? 어르신 목소리 좀 낮춰주십시오. 목소리 낮추라고요? 당신이 제 인생 망쳐놨는데 목소리를 낮춰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도 회사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계약서에 사인하셨잖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요? 증거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에 알릴 거예요. 당신 과거도 다 까발릴 거예요. 병수가 웃었습니다. 어르신 경찰에 가셔도 증거 부족할 겁니다. 법은 계약서를 믿으니까요. 그럼 계약서도 모으고 증언도 모으고 당신 전과 기록도 퍼뜨리겠어요. 병수가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이기시면 저는 끝날 겁니다. 누군가 하나는 끝나야죠. 복도로 돌아오니 순자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 예. 귀가 좋거든. 늙으면 눈 대신 귀가 살아나. 언니가 웃었습니다. 언니, 응?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근데 당하는 건 더 무서워. 영수가 나도 그 증거 같이 모으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뭐가? 우리 같은 처지잖아. 같이 싸우는 거지.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계약서 복사본, 영수증, 메모, 조병수 전과 기록.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순자 언니와 윤 선생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면서 버려진 서류를 챙기고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를 메모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에만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뭔데요?
자녀분 명의로 통장 관리 권한 넘기는 겁니다. 어머님 혹시 치매 오시거나 하면 자녀분이 대신 관리할 수 있게요. 나는 치매 없어요. 그래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문 옆에 서서 조용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여기랑 여기 사인하시고 도장도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도장 찍는 소리. 톡톡톡. 녹음을 멈추고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잘 지내지. 엄마 혹시 거기서 무슨 일 하세요? 청소 좀 하고 있어. 청소요? 엄마가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리비 내야 하니까.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저 알아요. 엄마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엄마 혼자 다 떠안으셨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뭘 아는데? 오빠가 얘기해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한테 말씀하셨대요. 엄마가 식당 일하면서 번 돈으로 빚 다 갚아주셨다고. 3천만 원이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걸 애들이 알고 있었구나. 민지야, 그건. 엄마 왜 혼자 그렇게 사세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가족인데. 딸애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짐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엄마 이번에도 그러시는 거예요? 혼자 다 해결하시려고요? 아니야, 이번에는 달라. 뭐가 달라요? 엄마가 이번에는 싸울 거야.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어? 엄마가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애들한테 걱정만 끼치는 엄마.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왜 그러니? 엄마 제가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동생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거기서 청소 일하신다고. 그리고 뭔가 증거 모으신다고. 너희 동생이 그랬니? 예. 엄마 사실은요. 아들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5년 전에 엄마 돈 빌려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뭐라고? 저희 집 대출 때문에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어 보여서 차마 말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엄마가 혼자 결정하셨을 때 더 화났던 것 같아요. 저한텐 말도 안 하시고.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는 기자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변호사도 알아볼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예. 엄마 혼자 하시지 마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할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애들이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사무실에는 소장과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어르신 최근에 청소하시면서 서류 같은 거 주우시는 것 같던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쓰레기 버리면서요. 그러지 마세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기자 만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도 귀가 있습니다. 어르신 계약서 보시면 입주민은 시설 운영에 관한 부정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이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요.
그리고 어르신이 불법으로 취득한 서류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불법이요? 제가 청소하면서 주운 건데요. 그래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최대 5천만 원 벌금형입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기서 나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 거주 프로그램은 저희 호의로 드린 건데 계약 위반하시면 당장 퇴실 조치 가능합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순자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경고 받았어요. 계약 위반이래요.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대요. 나도 들었어. 윤 선생도 경고받았대. 우리 셋 다 찍혔어. 어떡하죠? 이러다가 정말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영수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걔네들이 잘못한 거지. 근데 법은 걔네 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 편으로 만들어야지. 기자 만났잖아. 기사 나오면 달라질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면 어디로 가지? 딸네 집으로 가야 하나? 아들네 집은 며느리가 싫어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기사가 났습니다. 인터넷 뉴스 작은 코너였지만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실버타운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고령자 노후 자금 노린 조직적 사기 의혹. 기사 아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이 아직도 있구나. 우리 부모님도 조심하셔야겠다. 처벌 강하게 해야 한다. 댓글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세상이 저희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낯선 젊은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박영숙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기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어디 조용한 데 없을까요? 궁금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신데요? 여자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강 시니어 그룹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 방으로 가시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계약서 쓰게 했어요. 젊은 여자가 울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회사가 저렇게 나쁜 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기사 보고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회사가 당신을 이용한 거니까요. 여자가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는 거 다 말씀드릴게요. 정말요? 예. 그리고 사실은요. 여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저 조병수 딸이에요. 뭐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조병수 딸이라고요? 예. 제 이름은 조서연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나쁜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을 수 없었어요. 여자가 다시 울었습니다. 왜 막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무섭거든요. 제 대학 등록금도 아버지가 댔고 지금 제가 사는 집도 아버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회사 내부 문서예요. 어르신들 명단이랑 투자 금액이랑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작성한 타깃 리스트예요. 서류를 펼쳐보니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영숙, 남편 사망, 보험금 4억, 자녀 2명, 접근 용의, 옆에 조병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유가족, 신뢰도 높음, 우선 타깃.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구나. 이 서류 써도 되나요? 예, 써주세요.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서연이가 나간 뒤 순자 언니를 불렀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니 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완전 결정타야. 이제 조병수 끝났어. 그날 저녁 딸이 올라왔습니다.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둘이 함께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딸애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요. 아들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집단 소송 준비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야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애들아 고마워. 엄마가 뭐가 고마워요. 우리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딸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같이 해요.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이가 준 서류들, 제가 모은 증거들, 녹음 파일들 모두 변호사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증거들 잘 봤습니다. 이 정도면 집단 소송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내부 문서는 결정적이에요. 정말요? 예. 다른 피해자분들 모아서 함께 진행하면 승산 있습니다. 그날부터 피해자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프라임 레지던스 입주민 중에서도 피해를 본 분들이 많았습니다. 순자 언니, 윤 선생, 그리고 20명 정도 더 모였습니다. 첫 모임 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영숙입니다. 저도 4억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 교묘하게 속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같이 싸워요. 우리 돈 돌려받아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은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숙 씨입니까? 네, 누구세요? 조병수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 그만두시죠. 소송 같은 거 어차피 이기기 힘듭니다. 그리고 어르신 지금 계약 위반으로 저희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불법으로 서류 취득했잖아요. 명예훼손도 됩니다. 어르신 형사 고소당하면 딸 아들한테 피해갑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법정에서 봐요. 어르신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기자들이 더 찾아왔고 방송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 저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령자 노후 자금 노린 실버타운 사기, 집단 소송으로 맞선 할머니들의 용기.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청소하는 모습, 증거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옛날 동네 사람들, 모두 격려 전화였습니다. 영수가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꼭 이기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석에는 조병수와 한강 시니어그룹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고령자들의 노후 불안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평생 거주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입주민들 관리비로 회사 운영비를 충당했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제가 모은 서류들, 녹음 파일들, 서연이가 준 내부 문서들, 다른 피해자들 진술서,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들은 모두 계약서에 서명했고 약관에도 동의했습니다. 공사 지연은 예상치 못한 작은 문제였을 뿐 고의가 아닙니다. 우리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32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피고 조병수가 작성한 내부 타깃 리스트입니다. 여기 박영숙이라는 이름 보이십니까? 옆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조병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 사망, 보험금 4억, 접근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증거 33번입니다. 피고는 10년 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 사기를 저지른 전과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이것이 예상치 못한 작은 문제입니까? 아니면 계획된 범죄입니까? 재판장이 조병수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반론하십시오. 조병수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때 일은 오해였고 저는 무혐의로. 거짓말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방청석에서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고 조병수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도 유죄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 조서연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서연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친부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십니까?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는 모습을, 돈 없어서 청소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가져온 서류에는 아버지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선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회계장부도 있습니다. 입주민들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 나와 있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다음은 피해자들 차례였습니다. 순자 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자식한테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도 당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늙어서 외로운 게 죄입니까? 윤 선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었습니다.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호구로 봅니다. 이게 맞습니까? 재판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고 박영숙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 남의 집 설거지하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받은 4억은 제 인생에서 처음 본 큰돈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 돈으로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고 혼자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용당했습니다. 제가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닙니다. 저희 같은 어르신들은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누군가 채워줄 것 같으면 믿게 됩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에서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엄마가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세상 모든 어르신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 우리도 싸울 수 있다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과 아들이 방청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닙니다. 고령자의 외로움과 불안을 악용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엄중히 다룰 것입니다. 다음 선고 공판은 2주 뒤입니다. 2주 뒤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방청객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조병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투자 사기를 저질렀음이 명백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외로움과 불안을 악용한 점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조병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피고 한강 시니어 그룹은 원고들에게 투자금의 60%를 배상하라. 전부는 아니었지만 이겼습니다. 법정 밖에서 피해자분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가 우리 해냈어. 예 언니. 우리 해냈어요. 딸과 아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애들아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못했어. 우리가 뭘 했어요. 엄마가 다 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엄마 편 들어줬잖아. 그게 제일 큰 힘이었어.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 뒤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4억의 60%,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프라임 레지던스를 나왔습니다. 짐을 싸는데 순자 언니가 방에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어디 가니? 작은 원룸 하나 얻었어요. 거기서 살려고요. 나는 어떡해. 너 없으면 심심한데. 언니도 이제 괜찮을 거예요. 돈도 받았잖아요. 그래도 섭섭하네. 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자주 볼 거예요. 우리 같이 상담센터 하기로 했잖아요. 맞다. 우리 그거 하기로 했지. 판결 이후 저희는 고령자 금융사기 피해 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구청 지원을 받아서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센터 문을 여는 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금융사기 피해 무료 상담. 첫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처럼 사기당한 분들, 어디에 하소연할 곳 없는 분들, 저는 그분들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도 당해봤어요. 같이 해결해봐요.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딸과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영웅이래요. 영웅? 응. 나쁜 사람들 혼내주고 할머니들 도와주는 영웅. 큰 손주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손주 손을 잡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됐구나. 며느리도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배울 게 많아요. 고마워요. 어머님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자주 보고 싶어 해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숙 선생님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방송 녹화하는 날 딸과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엄마 떨려요? 조금. 엄마 잘하실 거예요. 엄마는 진짜 경험하신 분이니까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당한 일이 다른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자식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니까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외로우시죠? 저도 외로웠어요. 근데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하지 마세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자식들한테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이미 당하신 분들 계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우리 같이 싸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방송이 나간 뒤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상담 신청과 격려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유명해졌어. 그러게요. 근데 기분 좋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하게 될 줄 몰랐어. 저도요, 언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딸애가 꽃을 건넸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요. 세 사람이 함께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돈은 좀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어. 우리 애들이 날 믿어주고 세상 사람들도 내 편이 되어줬어.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외롭지 않아. 할 일도 생겼고 같이 싸울 사람들도 생겼어. 그리고 우리 애들이 날 자랑스러워해. 그게 제일 좋아. 당신도 자랑스럽지?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길었지만 봄은 결국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센터로 출근했습니다. 문 앞에는 벌써 상담 받으러 온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같이 해결해봐요. 순자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영수가 오늘도 바쁘겠네. 좋아요. 바쁜 게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 오늘도 힘내자. 저는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도 사기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당해봤어요. 근데 이겼어요. 어르신도 이길 수 있어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